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어제 기자들과 여러 명의 기자들과 함께 자신이 피습을 당할 때 취재를 했던 기자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기자가 1대1로 인터뷰를 하는 것과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게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재질문을 또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인터뷰를 하지만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찰이나 검찰처럼 이 수사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자가 뭐 질문을 하면서 정말 뭐 추궁하게 되고 이러면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또 이 정치인들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궤변이고 크게 보면 거의 거짓말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추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현 정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지금 원희룡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데 개항 의뢰 그대로 출마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겠나.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생각해 달라. 뭐 당연히 개항 의뢰 출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원희룡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따라간다라고 하니까 나를 왜 따라오느냐 이해가 안 된다. 선대위는 언제 꾸릴 것이냐라는 질문에 선대위 꾸리는 것은 뭐 그 시기는 모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자신은 좀 늦게 생각한다라는 뜻을 비췄어요. 이걸 보면 이재명이 공천 작업을 완전히 끝내고 난 다음에 선대위를 꾸리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는, 자신은 개항 의뢰 집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사법 리스크, 재판도 많이 남아있는 만큼. 그래서 일단은 인천 개항 의뢰 자신이 그대로 출마를 하는 것, 이 부분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런데 이게 변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돌리느냐. 이 준연동형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과 현실을 균형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번 총선처럼 준연동형으로 가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자. 이 지금 위성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너무나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건데 이재명은 병립형으로는 가지 않겠다. 원래 이재명의 생각은 병립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 안팎의 사정으로 정의당을 비롯해서 운동권 세력 이런 모두 포용하는 비례연대라고 합니다. 비례대표 연대. 비례대표 연대가 뭐겠습니까?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것처럼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또 각자 다 당을 쪼갭니다. 이 국민을 완전히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준연동형, 지난번 총선처럼 그렇게 치를 경우에 이재명이 비례대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져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재명이 비례대표로 도망갈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인천 개항 의뢰 자신이 출마를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선거를 자기가 직접 일선에 나서서 지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재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공천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에 공동선대위로 옮기지 않겠느냐. 자기는 2선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목표를 제시를 하기를 원내 1당이 목표인데 좀 높여 잡으면 151석이다. 지금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1당이 되고 과반을 획득을 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시스템이 뭐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 측 주장을 따라 보면 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 전국을 좌지우지한다 이건데 검찰의 수사권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표적인 예로 김건희 여사를 듭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이고 혐의가 없어서 그 도이치 부분은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재판이 결과가 나와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걸 뭐 불기소 처분을 하든 뭐 혐의 없음으로 하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특검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내 아내가 수사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또 여당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도이치 특검법, 이건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법리 구성이 악법입니다. 법이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일단 법부터 제대로 만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이 앞뒤 맞지 않게 이렇게 만들면 그 법 자체가 이미 악법이 되는 것이죠. 특검을 정치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명품 백을 받은 부분, 명품 백을 받은 부분도 권익위에서 지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혐의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청탁금지법에 대가성이 없어서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명품백으로 상징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시기입니다. 시기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감찰관도 하겠다라고 했고 제2부속실도 뭐 필요하다면 한다라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뭐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과를 하라. 지금 사과하면 당장 또 특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장 수사하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건 뭐 가짜뉴스, 안 가짜뉴스 가리지 않고 막 쏟아부을 태세입니다. 총선 뒤에 특검을 하자. 민주당은 지금 총선 뒤 대선까지 김건희 여사 부분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를 털고 가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사과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느 시기에 실행을 하는 것이 이 총선 전국에서 가장 그래도 현명한 방법이냐. 이게 대통령실의 고민거리고요. 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재명이 586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비난이 많다라고 하니까 자기도 586 세대이긴 한데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다 배척할 수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이재명이 이건 궤변이죠. 586 운동권 민주화 운동했다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다 배척한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뭐 원희룡이 가장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일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들은 뭐 운동권이니까 지금 뭐 출마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송영길처럼 운동권을 내세워서 전혀 바뀌지 않고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돈 봉투 이런 선거, 돈 선거하는 이런 악습에 젖어 있는 어제 강성희를 보지 않았습니까? 진보당에. 강성희가 전과 오보입니다. 폭행도 있고 이렇다는데 강성희가 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지금 자꾸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이 뭐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쓴소리 좀 못하느냐 그런다라고 해서 끌어내느냐라고 하는데 입 바른 소리를 했다, 쓴소리를 했다가 그 핵심이 아니고요. 그건 경호법상 대통령에게 그렇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경호원들은 의무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제지를 해야 합니다. 제지를 하지 않으면 경호원들이 자기 직무를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끌어내지는 마라 이렇게 조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성희가 한 행동을 보면 그 그대로 두면 그 행사장 행사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전북 어제 행사 진행을 한 사람들이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전북으로서는 정말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과 함께 간절한 어떤 행사였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렇게 한 사람이 와서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는다. 분위기를 흐려 놓는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더 뭐 대통령에게 대통령 말에 호응을 하는 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죠. 거기 와서 뭐 할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또 뭘 해도 되는데 왜 경호법을 위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위해를 가할 지금 이재명의 피습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그 부분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고 이게 맞지 않다. 이재명의 말도 전부 그런 식이죠. 586이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권이라고 해서 뭐 다 나가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득권에 안주해서 나쁜 악습을 그대로 저지르고 있는 40년, 5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쇄신을 하자라는 이야기, 그런 핵심을 이래 물타기를 해서 흐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하니까 별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한동훈이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정치 개혁안들입니다. 국회 개혁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입장을 묻는 거죠. 이 기자의 질문은. 이재명이 뭐 모두 약속한 건데 모두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지금 한동훈의 이 정치 개혁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이건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한동훈이 내놓는 정치개혁안에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행이죠, 실행. 한동훈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동훈은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한동훈이 이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것이다.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 이 특권 내려놓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의 진정성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동훈의 이 정치 혁신안은 한번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재명이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자기가 뭐 말을 수시로 바꿨으니까, 수시로 거짓말을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낙연에 대해서도 이 원칙과 상식, 이 또 의원들 탈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면 그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보면 이낙연이 맞고 이재명이 틀린 것이죠. 그걸 뭐 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하는 말들이 이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 것인데도 뭐 거의 추론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는, 대부분 자기가 뭐 말하기 껄끄러운 것은 말하지 않고 또 말을 해도 모두 궤변을 늘어놓고 크게 보면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생각을 읽을 수는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이재명이 이게 위기다라고는 느끼고 있고, 자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으로 총선을 꾸려가겠다라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 이 선거법은, 선거제도는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큰 틀에서 조금 바꾸더라도 준연동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자신은 총선에서 2선으로 빠지면서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 온다면 붙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쪽에 무게를 싣고 혹시 변화가 생기면, 이재명은 이 변신이 빠릅니다. 또 잔머리도 굉장히 잘 돌아가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옮길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선거 전략을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데, 이게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그게 굉장히 대립각이 지금 한동훈, 이재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지금 아픈 부분이다라는 것도 읽힙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예 뭐 말조차 하기 싫다라는 정도니까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할 말도 없고, 자기로서는 뭐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말 바꾸기를 해왔으니까 이게 한동훈이 가장 껄끄럽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등장한 지 이제 20일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전 제시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 다음 어려운 계층, 우리 사회에 좀 힘든 계층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약하다. 너무 엘리트 위주다. 또 김건희 리스크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이 부분은 격차 해소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은 준비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은 이 정책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이 비전 부분도 정치 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동훈의 처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이 그 모두 혐의 없음 그 처분을 내렸죠. 그 자녀들의 그 뭐 입시에 관계되는 민주당이 제기한 그 가짜 뉴스들, 그런 부분들 모두 이 혐의 없음으로 내렸는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처가 쪽을 가지고 또 무슨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어제 이 또 가짜뉴스 대응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계속 이런 쪽으로 선거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입니다. 어제 이재명이 2시간 가까이 한 이 기자들과 한 간담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이 총선에 임하는 이 생각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송재TV 맛집입니다. 고맙습니다.